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오디오하는 재미에 빠진 센터 방송실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아래로 그레이드라고 하는구나 하며 뻘짓했던 것과 가오디오를 아는 일에 혹 수로관념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로관념이란 물의 기본 성질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 그 다음에 물도 흘러 결국 물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이 행해오던 어떤 행태를 벗어나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사고의 형태와 행동의 양상을 포함합니다. 신호선 만들기에 재미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제의 그레이드를 알지 못하니 이것저것 손에 닿는 대로 일단 만들어 봅니다. 존모라는 글씨가 새겨진 선제와 모감이란 이름의 마이크 멀티 케이블, 일명 스네이크 케이블을 구해 억스 케이블도 만들어 봅니다. 무슨 바람인가요? 누구에게 또 뭔 소리를 들었나요? 서브우퍼는 뒤로 돌아 하였네요. 오늘의 다이, 서브우퍼 격벽의 안녕. 주행 중 과속 방지턱이나 고르지 못한 노면을 지날 때마다, 회전을 하며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거나 오르는 중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서브우퍼 근처에서 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니 엄청 신경이 쓰여서요. 혹 선반이 뭔가 잘못되었나? 방음한다고 한 게 역효과를 싶어서 순정 상태 가깝게 원복시켰는데도 계속되는 소리 짜증납니다. 버티다가 견디다가 오늘 선보기를 하는 김에 스피커 방향도 바꿔봐 했습니다. 문제는 격벽이었습니다. 격벽 작업을 마쳤을 때에는 별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난 것은 이유가 아닐 터. 제대로 시공 못한 다이 실력 탓이겠죠. 결국 격벽을 없애고 어떻게 되려나 싶어 스피커 방향도 트렁크 후방을 향하도록 하고 서브우퍼 앰프 게인을 시계로 환산하면 약 30분 정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이러한 작업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억스 케이블도 바꿔주고 퇴근길 도로는 왜 이리 한적한지 이 곡 들어봐야지 저 곡 들어봐야지 했는데 듣고픈 것 몇 곡 듣지 못했는데 벌써 집이네요. 더 듣고 싶었지만 배가 고파서 후다닥 들어왔네요. 40여 분간의 리스닝 후 든 생각입니다. 서브우퍼 격벽 꼭 있어야 하나? 이러한 뻘짓은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나마 좀 이쁘면 소리도 이쁘게 나올까요? 덕지덕지한 화장을 지운 민낯이여라. 고생 많았다. 덕지덕지하게 냅둔 주인을 마음껏 미워하는 거 이제 내려놓자. 성능은 그대로여도 트렁크를 열 때마다 새 식구를 맞이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다이라는 명목으로 좌충우돌 뻘짓을 하는 이유 단 한 가지, 좋은 소리를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내가 정말 흐뭇했으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귀동량으로 들은 것들 중에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에 신길에 글을 남겨봅니다. 수로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소리를 만났으면 합니다. 포은 이야기입니다. 수로관념은 물의 기본 성질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 그 다음에 물도 흘러 결국 물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이 행해오던 어떤 행태를 벗어나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사고의 형태와 행동의 양상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퍼왔습니다. 수로관념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하고요. 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오디오를 하면서 벗어나지 못한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
즉 수로관념을 벗어났다가 호되게 값을 치름으로 원복을 하게 된 건 어떤 경우일까요? 또 그러한 수로관념을 벗어났더니 이런 신세계를 만나게 되다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 카페가 신길카우디오 네이버 중고시장이긴 하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가운데 정보의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으니만큼 수로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정보를 나눴으면 합니다. 제 경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앰프 게인은 12시를 넘으면 안 된다. 맥시멈은 앰프를 혹사시키는 일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암튼 그 수로관념을 벗어나려고 앰프 게인을 12시에 놓고 소스 게인을 올리지 않고 프로세서 억스 게인단에 피크가 튀지 않도록 게인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프로세서 내부의 게인을 마이너스 10dB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dB 그 범위 안에서 트윗, 미드, 서브에 각각 적용하고 마스터 출력은 마이너스 14dB로 들어보니 이전에 들었던 것과 비교하여 너무 작게 들려서 앰프의 게인을 1시 방향까지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어 DRC에서 게인을 좀 더 올려봤는데요. 음이 깨지거나 찌그러지려나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며칠 들어보면서 조금 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게인 값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댓글이 꽤나 깁니다. 제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목소리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막 위에 그림은 지인의 카페에 방문했다가 인상적인 그림이 될까 싶어서 몇 장 컷한 것들을 연결해 본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뚜렷한 논리 없이 개인값에 상당히 인색하고 그걸 또 의심 없이 초보자들에게 전수하는 문화는 저도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온 부분입니다. 게인을 올려 쓰지 않는 건 300마력짜리 스포츠카를 사서 시속 100km 이상 밟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시속 2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를 아낀다고 연감운전 시키는 꼴이지요. 물론 앰프 특성상 어떤 앰프들은 게인값에 따라 노이즈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최저로 놓든 최대로 놓든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게인을 올려서든 볼륨을 올려서든 아무튼 데시벨이 올라가면 노이즈도 같이 증폭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순전히 게인값 탓으로 모는 건 비상식적인 거지요. 애초에 12시를 넘기는 게 안 되는 거면 뭐하러 힘들게 5시까지 만드나요? 12시까지만 돌아가게 만들면 되지. 차가 시속 100km 이상 달린다고 흔들리거나 이상해지면 차에 문제가 있는 거지 시속 100km 이상 밟은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란 거죠. 물론 자동차도 차종마다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속도 한계가 다르듯이 앰프도 앰프의 만듦새나 능력에 따라 불안정해지는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론 관여치 않고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요점을 적극 지지합니다. 파이오니아 앰프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게인을 더 주면 맥스까지 도달하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는 걸로요. 이것대로라면 게인을 왕창 올리면 볼륨 조정 시 미세한 차이 변화는 어렵겠죠. 게인을 많이 줄수록 앰프의 최대 출력까지 볼륨을 조금만 돌려도 도달한다고 되어 있네요. 입력 게인을 제한하고 앰프 게인을 더 주셔도 되지만 앰프 최대치에 빨리 도달하니까 앰프에 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입력이 1일 때 앰프로 10배 해서 열을 만드나 0.1을 100배 해서 열을 만드나 소리 크기는 같지만 앰프 입장에서는 100배가 힘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음원이란 게 작은 소리를 볼륨 키울수록 잡음도 같이 커지니 음질 측면에서도 안 좋을 듯하고요. 굳이 큰 소리로 듣지 않으신다면 올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금방 피곤해지고 간혹 쏘는 음원 때문에 이래저래 만지는 중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쓰라고 있는 게인입니다. 대충 입력 2V인 앰프는 12시가 1V이고
입력 7V인 앰프는 12C가 3.5V인데 일률적으로 12C 어쩌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에. 비트10D가 최대 4V면 모든 값을 다 풀로 주었을 때 이야기니께네. 앰프가 4V 입력이면 그냥 12C 언저리에서 적당히 주면 되겠지에. 소리가 충분히 크면 더 적게 주도 되고에. 그런 숫자 노름에 너무 얽매임은 머리 아픕니다. 느끼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앞단의 기기들의 게인을 줄이고 앰프 게인을 높인다는 건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처럼 앰프 게인은 쓰라고 만든 건데 왜 안 쓰냐? 라는 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파워 앰프는 소리를 증폭하는 역할입니다. 카오디오 샵에 가면 세팅 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레벨 매칭입니다. 소스기의 출력 볼트 값, 프로세서의 입력 볼트 값, 출력 볼트 값, 파워 앰프의 입력 볼트 값. 소스기의 출력 볼트 값이 요즘 많이들 이용하는 포터블 기준으로 보통 2.1V라고 하면 이건 풀출력일 때 2.1V입니다. 보통 요즘 많이들 이용하는 소스기기들은 라인아웃, 광, 동축 등 풀볼륨으로 나갑니다. 동축이나 광이라면 프로세서에서 입력받아 DAC를 거쳐 아날로그 신호로 프로세서에서 바꾸니 앞단에서 레벨 매칭은 할 필요 없지만 선생님께서는 V20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시니 비트10D에서 입력 볼트 값을 V20에 맞춰줘야겠죠. 폰은 라인아웃이 안되니 약 80에서 90%에 지나 풀볼륨으로 V20의 핑크노이즈를 재생하고, 물론 케이블은 빼고요. 어쿠스틱 트랜스 출력 RCA단을 측정기로 찍어보시면 볼트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볼트 값을 비트10D 입력 게인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어쿠스틱 트랜스와 비트10D를 연결하고 그 다음 비트10D 출력단에 비트10D 컨트롤러 볼륨을 80에서 90%로 맞추고, 물론 케이블은 빼고요. 출력단의 측정기로 찍어보시면 볼트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볼트 값을 앰프 입력 게인에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예전의 세팅법이라 하면 데크 볼륨을 80%로 놓고 앰프 게인을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을 때까지 올리라고 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당연히 측정기를 사용하는 게 정확한 거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제 오디오 철학입니다. 소스기는 음식의 재료와 같습니다. 질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셰프가 조미료를 써서 만든 음식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셰프가 조미료까지 써서 만들면 두 음식 맛은 차이가 엄청나겠죠. 뭐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걸 가지고 더 좋게 만들기가 쉽지, 안 좋은 걸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는 어렵죠.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소리 만드세요. 다음에는 수로관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선재가 소리를 어떻게 다르게 들리게 하는지에 관한 작업 일지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방송실의 카오디오하는 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